오늘 사전청약의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의 사전청약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전청약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전청약의 물량을 확대하고 또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도 사전청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8월 25일 수요일 오늘 11시에 발표된 자료이고요. 제가 발표가 되자마자 일단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4매이니까 모두 출력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민간 사전청약하고 공공사전청약하고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사전청약의 물량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청약을 한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지금이 8월 달인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이 사전청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만 1,000호의 신규 사전청약, 기존의 사전청약 물량 말고 신규의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효과를 이제 조기에 빨리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정부 자료들이, 발표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사전청약을 통해서 바로 주택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조정을 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전청약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사전청약 물량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부동산은 심리 요인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무주택자 분들이 영끌을 하지 않고 이런 좋은 분양 물량들을 기다리려고 하는 수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패닉 바잉이나 영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1%라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있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사전청약에 따른 계획이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거나 또는 시간이 조금 미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진행되는 이런 절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도 좀 심도 있게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청약을 확대하는데 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을 10만 1,000호를 이제 추가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10만 1,000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1년하고 2022년도의 사전청약 물량은 3만 2,000호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3배를 넘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매각됐던 택지 내 공급 예정 물량 6만 4,000호의 분양 조기화도 빠르게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신규의 사전청약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추가로, 그리고 이미 사전청약을 계획하고 있던 물량들도 빠르게 조기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의 국토부라든가 정부를 신뢰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감을 많이 잃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더더욱 이런 사전청약이나 공급 물량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정부의 진행대로 의지대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 사전청약 중에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의 70%가 이제 수도권에 공급을 하고요.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그거였어요. 중대형의 평형, 중형의 평형,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형대의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임대가 아닌 그 평면도라든가 아니면은 건설사, 시행사, 시행 부지 같은 경우에도 민간 건설사가 그 공급을 하는 좀 차별화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혁신적인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지상에 차가 없는 그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이제 민간 아파트들도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앞서서 살펴보니까 민간 건설사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전 청약 중에 3080 사업에 따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분양까지 최대 오랫동안 걸렸던 그 시기를 단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시기가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의 그런 마찰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답안을 가지고 올지는 미지수예요. 다만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팩트 내용으로 봤을 때 신규의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내 집 한 채는 늘 빠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불안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러한 사전청약 물량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무주택자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들한테 맞는 사업지들이 어딘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자금 계획들을 좀 면밀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시행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사전 청약을 확대하고 본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많다고 대출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굉장히 강하게 조이게 된다면 이런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면서 정부의 진행대로 대출이 잘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밸런스된 그런 엇나가는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대출을 지금 축소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전 청약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봅니다. 시중에 있는 대출주를 이제 조이면서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전 청약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을 내 돈이 10억 20억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살 수 있는 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제 영상을 보면서 무주택자 분들이었는데 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성배 TV를 보면서 그래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뭐가 있을까,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사전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전청약이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공급과 중대형 평형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사전청약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 집 마련 못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태능지구라든가 과천청사의 대체지를 이제 추진하는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 또는 사전청약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제 바람은 지금 이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이 잘 진행이 되고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무주택 서민들한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급 확대가 되면서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은 주택의 수급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수급 차원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일단은 이런 공급 물량들이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차질이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는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뭐가 있느냐 사전청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경기가 어렵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 사전청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사업에 실패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빚이 있지만은 이런 물량들을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도 이제는 공급을 하고 중대형의 물량들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어디에 있고 이런 사전청약의 물량들이 나한테 잘 맞는가 그리고 내가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된다면 이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의 물량을 보면은 신규의 사전청약 물량이 이제 10만 호가 넘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택지 민간 같은 경우에 8만 7천 호, 3080의 신규가 1만 4천 호. 그래서 현재의 사전청약 6만 2천 호와 합친다면은 총 개는 16만 3천 호의 사전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전청약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물량이 축소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본 20년의 부동산의 경험으로는 사전청약의 물량이 축소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전청약이 현재보다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라는 겁니다. 뭐 한 세대라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는 이런 물량들이 어디에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리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성배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먼 미래이긴 하지만 먼 미래라도 이런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정권, 예약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삶 자체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매일 소주를 먹고 늦게 일어나고 잠을 자고 꿈이 없지만은 이런 사전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내 스스로가 바뀔 수 있어요. 소주 한 병 먹는 것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부동산 신문 기사를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게 되고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사전청약의 물량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누구나 내 집 마련 한 채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빚이 1억 뭐 2억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루틴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사전청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전청약이 지속돼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물량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공공물량의 사전청약을 하는 게 좋은지 민간의 사전청약을 하는 게 좋은지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은 어떻게 틀린지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전청약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추후에 본청약을 하는 시점에 확정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면은 분양 가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던 2003년도부터 항상 내 집 마련하기에는 어려웠고 주택가격은 늘 높았다고.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사전청약의 물량들이 확대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2022년에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사전청약 부지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는 이렇게 많은 사전청약의 물량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첨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차 사전청약 물량들을 봤을 때 역발상 전략을 취해서 사전청약에 신청하신 분들은 당첨이 됐고 미달이 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사전청약 물량들 중에 청약 전략을 잘 구사하시게 된다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이 노란색이 서울의 이제 특별시이고요. 주변이 이제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입지의 사전청약 물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입지가 좋은 곳에 사전청약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물량들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에 사전청약 물량들이 2022년에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이런 물량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2022년에 사전청약 물량들이 이렇게 좋은 물량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소비 절제를 좀 지출을 절제하시고 돈을 좀 모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보시고 내가 옷을 2벌 살 수 있다면 1벌만 사시고 좀 그러한 생활 패턴들을 유지를 하면서 2022년도 그리고 올 하반기에 있는 사전청약에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일단 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전청약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청약에 대한 부분들, 입지가 좋은 곳에 우선 곳에 사전청약 물량은 여전히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참여자 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분히 보호를 하면서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의 사전청약보다는 민간의 사전청약을 좀 늘리면서 민간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 공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실수요자 분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 그리고 품질이 좋은 그런 주택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많이 주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민간 건설사의 사전 청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많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청약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사전청약에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빠르게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대형의 그런 좋은 평면도의 사전청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 및 당첨 유지 자격이라고 하는 참고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출력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의 사전청약은 공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사전청약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사전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았죠. 대신에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분양의 형태로 사전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이 42%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의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58%죠. 여전히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사전청약에서도 당첨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의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청약을 신청을 하면 통장을 쓴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대신에 이 사전청약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다시 이 통장을 부활시켜 가지고 다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전청약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다른 곳에는 청약 신청을 이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 사전청약에 대한 부분을 포기해야지 부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만은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이 불가하고 소득이나 자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자산이나 요건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둘 다 동일하고 특별공급의 조건들 이런 것들은 둘 다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틀린 것이 사전청약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 현재의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LH 사전청약만 참여가 불가했는데 이제 민간건설사의 그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본청약, 사전청약과 본청약 그리고 모두가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제가 영상을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전청약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